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 옵티코어인데요.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시작으로 엄청난 급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중순 5,500원이라는 신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별반기도 반납하면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이 5,000원을 찍고 다시 그 급락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옵티코어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한 번 이 옵티코어의 단기 고점이 잡히면서 강한 조정 구간이 이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최근 옵티코어의 이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 건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옵티커를 소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 분석 영상이 정말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옵티코어의 거래 정지가 풀리는 순간 다시 한번 주장 구간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옵티코어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절대로 바뀌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급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선 수급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외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반등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3월 초반에도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그에 따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다시 한번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는 급락 구간을 끝내고 추세를 전환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5천 선에 걸리자마자 다시 한번 급락 구간이 나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매도 동향을 보시면 외인들도 이때부터 매도세가 강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뜻은 현재 이 옵티코의 단기 고점이 5,000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별 이 증권사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들, 즉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수세로 이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수월 등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이 5천 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 구간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외인들이 이탈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들까지 매도를 하고 있어. 그럼 당장이라도 전량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광케이블 테마의 선두주자로 올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기사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광트렌 시버의 제조 전문 업체인 이 옵티코어가 광선로의 단선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광트렌 서버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을 하는 지능정보 네트워크 광통신 이 부품 시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SK 브로드밴드가 주관을 하고 옵티코어가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 케이블은 주로 지중해 매설대에서 사용이 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 상하수도 노후화에 따른 공사 등으로 인해서 강솔로 단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의 강 케이블에는 적게는 72코어에서 많게는 288코어 이상의 광섬유가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선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확한 선번을 확인하고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복구에 48시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기간에 통신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사용자들, 즉 우리들의 불편함은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실증 지원 사업에서 이 옵티코어는 광케이블 단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버 센싱 기능을 탑재한 광트렌 시버를 개발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 선버 센싱 기능은 광케이블의 연결 상태, 회선 구성, 장비의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전국의 케이블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지금 옵티코어 또한 AI 데이터 센터용 이 광트렌 15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한 겁니다. 반도체와 로봇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관장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이 기술 또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에 따라서 그 처리량이 늘어나며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광통신 인프라 수요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인 이 옵티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골드만삭스가 2026년 10대 이 테크 트렌드 중 하나로 광케이블 호황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AI의 산업 성장을 올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방통신 관련 기업인 이 옵티코어 또한 그 상승세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5,500원이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신고점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JP 모건이나 웨인트리 이탈은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차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대차 잔고를 보게 됐을 때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상한 수량이 터져주면서 쇼스퀴즈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대차 잔고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한 1월 달부터 대차 잔고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차 잔고가 최고치를 찍고 현재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공세로 이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차 잔고는 과연 뭘까요? 대차, 주식을 빌렸다라는 건데 공매도 세력들이 옵티코에 매도를 던지기 위해서 빌린 주식, 결국에는 공매도의 잔고라는 소리예요. 게다가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눌림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눌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옵티코어 이 5,500원에 달성하는 급등이 나온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이유는 따로 없었어요. 결국에는 로봇, 반도체, 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들어오게 됐을 때 대체 잔고에서의 강한 매도 물량이 한 번 더 쏟아 나오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한 변동성, 이 거래 정지가 끝나고 큰 조정 구간이 한 번 더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옵티코어에서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던지는 이 세력들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흐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 타점만 정확히 잡고 가준다면 한 번의 눌림목 구간 이후 다시 한번 새로운 19점을 달성할 이 포괄적인 반등의 기회까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건데요. 옵티코어의 실시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으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옵티코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현 시점 우리들이 잡아야 하는 이 옵티코어의 매수 타점과 우리들이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서 팔고 나와야 하는지 옵티코어의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그럼 옵티코어 어차피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해야겠다. 굳이 사고팔고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인드였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 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누구나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죠. 나중에 눌리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예상치보다 강하고 긴 변동성이 만들어지니까 어땠나요? 결국에는 공포에 매도를 하고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하셨던 개인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매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던 개인분들이 후회가 되니까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거니까 다시금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이후에는 항상 강한 덤핑 구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급락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이 추격 매수를 진행했었던 개인분들도 결국 매도와 패닉셀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추격하는 태도는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옵티코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주가가 상승만 하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상승 이후에 하락은 당연히 찾아오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못하는 게 이 아래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연하게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차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시간 대응 방법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으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옵티코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현 시점 우리들이 잡아야 하는 옵티코어의 매수 타점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서 팔고 나와야 하는지 옵티코어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만큼 제 영상과 채널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이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저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 객관적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어색하고 어려워합니다. 결국에는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손실로밖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한다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들이지만 이 윗구간에만 물려 계신 분들은 더욱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잡기만 하는 추격 매수는 투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공부해라 이런 어려운 거 없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안에서 현 시점 옵티코어를 잡아야 하는 실시간 매수 타점과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팔고 나와야 하는지 옵티코어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번호를 외워서 문자로 치기 번거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간편하게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는 링크를 이 더보기란에 달아놨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제 번호와 종목명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종목에 대한 매수와 이 매도 금액과 앞으로 급등할 종목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시는데요. 원하시는 내용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끝이 아니라 저와 소통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길게 남기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종목의 매도 혹은 매수 금액이라든지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편하게 링크를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 가장 핫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 히든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현대차 관련 이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이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3만 대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어디에서 올까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제조업의 정소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를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이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이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로봇 섹тор이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의 OS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SED OS가 이제는 이 피지컬 AI에 도입이 될 수도 있다. 통합 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이 회사들의 사형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로봇 섹тор이 엮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이 기술력을 가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이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사업은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배터리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외인들과 기관, 조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동계를 넘어 로봇 시장의 심장인 이 배터리를 통제하는 BMS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이 폭등이 나오더라도 10에서 20% 정도 정말 소폭의 상승에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이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이 밸류에이션을 이어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이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에서 200% 정도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마지막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미 외인과 기관, 주요 주포 세력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 반등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가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단에 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으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현대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안에서 현대차의 이 BMS 전력 제어 장치를 납품을 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로봇 섹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이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이 로봇 섹터로의 개선이 나왔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이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를 했을 때부터 제 2페이지가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이 로봇 희준주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이미 기관이나 외인들, 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성장,
이 로봇주에 묶여서 목표 승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10에서 20%가 아니라 100에서 200%를 바라보는 이 종목이 궁금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제 번호로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으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현대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